TTN 105 푸틴 이후의 러시아 4. 최악의 결과는 강경 고립주의. 강대국 꿈에 미중과 격차 더욱 커질 듯. 채텀 하우스 2023년 5월 24일 던컨 앨런 2027년 말까지 러시아의 외교 정책 방향. 푸틴 지도부의 세계관은 러시아 엘리트 전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세계관의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시스템은 다극체제이다. 러시아는 다른 강대국과 함께 이러한 극 중 하나이며 특히 유럽,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와 같은 더 무전형의 지역 권력 중심지이다. 강대국 지위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은 역사, 규모, 핵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구소련의 비발트해 연안국가 중 주도적 위치를 기반으로 한다. 이 다극체제 내에서 상대적 권력은 서구에서 비서구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국가 주권은 국제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것은 베스트팔렌 용어로 이해된다. 주권은 영토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며 통치자가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내정에 대한 비간섭 원칙은 조건부이다. 이는 러시아와 같이 영향권을 갖춘 강대국에 적용되며 중요한 이익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관련 지역의 소규모 국가를 포함하여 러시아는 발트해 연안이 아닌 구소련을 영향력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국가는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하드파워 도구를 사용하여 경쟁자와 적을 압도함으로써 이익을 증진한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GDP의 비율로 국방에 많은 돈을 썼다. 러시아 정책 이반자들은 소프트 파워를 하드 파워의 변형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힘을 통해 그들을 설득하여 영향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도구이다. 권력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러시아에 진정한 친구와 동맹이 없다고 가정한다. 궁극적으로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용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 정진하기 위해 스스로에 의존해야 한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고립된 경우에도 강대국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이 있다. 내부 차원은 질서를 유지하고 서구의 간섭을 격퇴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와 대규모 군산 복합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경제이다. 외부 차원은 러시아의 주권 방어, 지정학적 자율성 보호, 강대국으로 취급될 권리, 즉 국제안보의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할 권리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패배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 세계관에 도전할 것이다.
확실히 러시아는 강력한 외교정책 역량을 계속해서 배치할 것이다. 해외 외교 및 정보 수집 주도는 여전히 광범위할 것이다. 핵무기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이다. 서방과의 경제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탄화수소, 전략금속, 민간 핵기술, 식료품 및 무기의 주요 수출국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국경 너머로 권력과 영향력을 투사하는 러시아의 능력은 크게 약화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칭 영향력의 중심인 우크라이나를 잃었다. 러시아는 구소련 이후 공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을 것이며 그곳에서 거의 확실하게 계속해서 특권 이익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는 줄어들어 소규모 이웃을 위한 새로운 작전 공간과 외부인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 러시아가 서부 지역에서 행사했던 것과 같은 영향력은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 파괴되었을 것이다. 나토와 EU의 확대와 회복은 유럽의 힘의 균형에 해로울 것이다.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색성과의 관계에 수익성 있는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겸손한 경제적 제한과 약한 소프트파워 매력으로 인해 여전히 억제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질 것이지만 러시아는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하위 파트너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재래식 군사력을 재건하는 것은 푸틴 이후의 모든 지도자에게 우선순위가 될 것이지만 불확실한 경제적 예측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억지력과 강대국 지위에 대한 가식의 상징으로서 핵무기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구상된 우크라이나와의 적극적인 분쟁 단계의 결과는 러시아의 전략적 재앙을 나타낼 것이다. 이론적으로 새로운 지도부는 패배를 초래한 가정과 계산착오를 제고할 공간이 있을 것이다. 이 섹션의 시작 부분에서 스케치한 세계관은 뿌리가 깊다. 불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세대와 의사결정자 및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앞서 설명한 푸틴 이후 선거의 결과는 급격하게 다른 생각을 가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한 후 집권할 것이라고 제안하지 않는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방해할 것이다. 즉, 광범위한 국내 정치 변화 없이는 세계에서 러시아의 위치에 대한 주요 재평가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러시아 외교정책의 향후 방향은 국내 거버넌스로서 두 극 사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한 극에서는 권위주의적 축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러시아가 국내에서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엄격한 내부 통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도부는 경제 및 군사력의 느린 재구성을 우선시할 것이다. 그동안 서구의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 재조정을 제한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신중한 화해를 위한 조기 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고
일부 제재가 해제된 후 실현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아마도 서방에 대한 푸틴의 본능적인 적개심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의 집착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통합의 초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보다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부활시켜 외무부 및 기타 전문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보 흐름이 이사 결정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추가 제재 완화를 모색하는 비즈니스 리더는 서방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정상화하도록 정권에 로비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 국익에 대한 실용적인 부분 재평가는 새로운 지도부가 다른 가능성을 알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여기에는 훨씬 더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적과의 군비 경쟁이 경제적으로 파멸될 것이라는 근거로 미국과의 전략적 안정성 대화를 재개하려는 시도 또는 다음을 고려할 때 유럽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탐색적 교환이 포함될 수 있다. 대륙의 군사 균형은 러시아 반대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을 것이다. 세력 진출에는 구소련 공간, 중동 및 동아시아와 같은 우선순위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의 일부, 특히 국제 및 지역 조직에서 계속해서 의견을 구할 것이다. 권위주의적 축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러시아와 주요 서구 강대국 간의 관계는 여전히 대립적일 것이다. 서부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간주될 것이다. 유럽의 상황은 러시아와 서구의 주요 강대국 사이에 심각한 차이를 만들 것이다. 러시아 국가 보안 기획자에게 훨씬 더 큰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될 벨라루스의 미래, 그리고 더 광범위한 지역 문제, 특히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가 확대되고 더 경계하며 더 높은 국방비 지출에 전념할 것이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고조된 상호 의심은 예를 들어 지역 분쟁 및 확산과 같은 분야에서 서방과의 협력을 더 방해할 것이다. 모스크바의 새로운 지도부는 러시아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강대국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외부인에게는 아무리 환상적으로 보였고 자격의 가정을 재확인하고 인식된 경멸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켰다. 마찰의 최종 원인은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될 것이며 이는 계속해서 서방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서방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욕구가 큰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제재의 추가 해제에 대한 논의는 특히 러시아가 이웃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시도한 경우 우크라이나의 최종 처리에 대한 이견 불일치로 이어질 것이다. 서방 정부는 적대적인 러시아의 은밀한 국가 활동에 대해 경계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서방 지도자들이 특정 러시아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 부분에서 러시아는 새로운 불만과 실망으로 반응하여 겨우 회복된 제한적인 대화와 협력을 제약할 수 있다.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축소의 변형은 푸틴 이후 러시아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 강경 고립주의라는 상당히 어두운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가능성의 스펙트럼의 끝에서 우크라이나의 패배와 굴욕은 아마도 불완전하거나 경쟁적인 정권 통합 및 경제적 어려움과 결합되어 전투적으로 반서방 성향을 가진 궁지에 몰린 러시아 지도부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비우호적인 인접국가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 국경 주변의 서구 영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위주의 이웃과의 협력을 우선시한다. 서방 국가에 대한 은밀한 적대 활동에서 더욱 공격적이다. 나토와 EU를 분할하려는 시도를 강화한다. 무기 통제, 확산 및 지역 분쟁에 대한 의미 있는 협력에 반대한다. 또는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적 반서방 지도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된다. 그러한 러시아 정권의 전망은 더 큰 국내 권위주의와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와 일치할 것이다. 서방 정부의 경우 강경한 고립주의는 전쟁의 지역적 반향을 관리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지도부와의 건설적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는 유럽에서 큰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푸틴 이후의 지도부가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과정을 채택하든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및 중국과 동등한 자치 대국이 되려는 야망은 지속될 것이지만 러시아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할 것이다. 목적과 수단 사이의 차이는 특히 두 영역에서 극명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의 빈약한 경제는 정치 지도부가 원하는 모든 강력한 도구에 지불하는 데 필요한 부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둘째,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보다 더 뒤처질 것이다. 그들과의 강대국 평등에 대한 주장은 오랫동안 현실의 반영만큼이나 열망이었다. 그러나 2027년이 되면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져 러시아의 상대적인 쇠퇴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결론. 서론의 진술을 반영하기 위해 이 백서는 예측이 아니다. 2027년 말을 내다보는 하나의 팽팽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러시아 국가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을 기반으로 대부분 인식할 수 있지만 푸틴 이후의 리더십에 대한 관리 성계조차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결과적으로 정치, 경제 및 외교 정책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범위의 그럴듯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BX에서 논의 중인 시나리오에서 저자는 주요 서구 강대국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고 가정한다. 그렇더라도 2027년 말까지 러시아의 국가 시스템은 서방 이사 결정권자에게 전략적 도전을 계속 나타낼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푸틴 이후의 지도부는 거의 확실하게 여전히 서방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용어로 정의할 것이다. 비교적 실용적이고 거래적인 리더십이 권력을 잡더라도 수렵하는 이해관계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잠재적인 문제는 공격적으로 반서방적이고 유럽에서 서방의 핵심 이익에 직면한 정권 하에서
질적으로 더 클 것이다. 서구 정부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훨씬 더 불투명하고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의 내부 작동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이해하려는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다. 이 백서에 설명된 상대적으로 더 양성적인 잠재적 결과에서도 보안 체제가 두각을 나타낼 미래의 러시아 지도부가 서방 정부에 호감을 가질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시스템의 리더십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첫째, 효과적인 억지력을 추구하고 둘째, 오해 및 계산 착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좌절스럽고 노동집약적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강경권위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인 지도부가 권력을 장악한다면 도전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며 미래의 정권이 국내 정보 공간 전체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한다면 훨씬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서방 정부는 러시아의 불안정 가능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적 부진은 임대료를 놓고 경쟁하는 엘리트들 사이에서 정치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또는 재무장이 민간 부문에서 자원을 빨아들이거나 뿌리 깊은 지역 및 사회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푸틴의 후계자로의 권력 이양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새로운 지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정권을 통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 시나리오의 결과는 가정이다. 던컨 앨런은 채텀하우스 러시아 및 유라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